예,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연휴 중인데 고생이 많으시군요. 예. 정부가 오늘 이제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지역 사회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입국자 중에서 4명의 확진 환자가 있지만 예. 각각 지역사회 증상이 있는 상태로 3일, 6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예. 2차 접촉자 중에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무증상 입국자가 이제 2명이 발견이 됐고 또 잠복기에도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어제 그 중국 국가위생보건국장께서 이 잠복기 상태에서도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잠복기는 1일에서 14일인데 평균 10일 정도며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점점 강화돼서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좀 놀라움을 줬고, 이 잠복기에는 보통 감염 전파력이 없는 게 일반 감염병의 원칙입니다. 물론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잠복기에 감염이 됩니다만서도 예. 사스의 경우는 잠복기에 전파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보건당국에서 잠복기에 전파가 가능하다. 물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어제 발표하지 않아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설사 잠복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주변에 만약에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증세가 없더라도 좀 접촉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어쨌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소위 무증상 입국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열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예, 사실 충분히 그 부분을 제가 경고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공항 검역할 때 열감지기로 열이 있거나 열이라는 증상이 있거나 건강 상태 질문서에 본인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예. 잠복기 상태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 무사 통과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사례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신고해서 격리되는 예. 그 윈도우 피리어드를 최단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에. 예. 접촉자 수를 줄이고 2차 감염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인데, 아쉽게도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를 놓쳤고, 마치 5년 전 메르스 때 2015년 평택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는 기시감. 예. 뭔가 한 번 더 봤던 걸 또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상당히 좀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예, 이미 뭐 수십 명씩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메르스 때 초기 방역 실패해서 굉장히 환자가 확산된 이 기억 때문에 공포심이 더 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번 우한폐렴의 전파력이라든지 치사율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전파력 같은 경우는 메르스보다는 높고, 우리가 전파력 할 때 한 명의 확진 환자가 2차 감염자 몇 명을 발생시키냐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예.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 한 명이 최대 0.9명. 예. 지금 신종 코로나 이 우한발은 한 명이 2명 또는 3명. 그리고 2003년 사스인 경우는 2명에서 5명을 전파시키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보다는 전파력이 빠르고 2003년 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치사율 측면에서는 2003년 사스는 치사율이 10%. 예. 지금 메르스는 30 내지 40%고 현재 신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3% 정도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데 이건 유동적인 거고 앞으로 전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 보도도 보면 뭐 명동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좀 개인 위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마스크 끼면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법은 기침 재채기로 비말로 직접 전파되거나 예. 호흡기로 전파되고, 예. 또 주변 환경에 탁자에 바이러스 오염이 돼 있다가 좀 시차를 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만져서 예. 간접 접촉 전파로 전파가 됩니다. 환자가 손에 묻혔다가 뭐 예. 다른 물체를 만졌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이러면 감염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예. 그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접촉시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만 손 씻기 자주 하시고 주변 환경 소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정부의 방역을 두고도 좀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이 정도면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아쉽다고 보시는지요? 예, 오늘 뭐 이제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여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경계 단계 지금 올렸을 때 예. 지금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차린다든지 또 방역요원을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보완한다든 이런 조치는 있지만 실제 민간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예.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선별 진료소를 하고 이 방역 보호구,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